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그룹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기업평가본부 김현준 선임 애널리스트입니다. 태풍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데 조선사들의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과 전망, 신용대상 주 이슈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그룹의 동향 및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면 2017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그룹의 지주사인 LCD현대가 정유, 조선, 건설기계 등 각 부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A나 IPO 등 그룹을 둘러싼 일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 8월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한 반면 금년 초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 현대중공업이 코스피 상장을 완료한 반면에 IPO를 추진하던 현대올뱅크는 최근 주식시장 등 제반 여건의 악화에 따라 금년 7월 IPO 추진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사무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이미 프리-IPO 성격의 투자 유치를 받은 가운데 향후 IPO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배구조 변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사업 구성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으로 구성된 조선부문과 현대오일뱅크로 대표되는 정유부문,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기계부문, 현대일렉트릭의 중종기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별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실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정유와 조선 부문이 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에는 정유 부문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 및 이익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조선 부문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 확대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계 중전기 기타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 8월 계열대로 편입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이 합산되면서 그룹 내 비중이 소폭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1년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제 마진도 회복되면서 정유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선 부문이 강제 가격 급등 영향과 통상임금 관련 충당 부채 인식으로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정유 부문은 우수한 수익 창출력이 지속된 반면 조선 부문은 작년에 이어 원가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정유 부문의 HPC 설비 관련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룹의 재무 부담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HPC란 중진류 기반의 석유화학 단지인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조 원이 투자되면서 정유 부문의 순차입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부문에서는 2021년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수금 유입 등으로 순차입금이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룹의 실적 전망입니다. 정유 부문은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우호적인 수급 여건 하에서 양호한 영업 실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년 7월부터 정제 마진이 급격히 감소했고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나 수급 추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조선 부문의 경우에는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확대된 원가 부담과 과거 저성가 수주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저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강제 가격의 안정화 여부와 환율 추이 등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대체 언제쯤 조선사들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대중공업그룹의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모니터링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 및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실적으로 인식하는 2020년 이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수주분의 계약 성과가 현재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에도 조선 부문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강제가 상승에 따른 손실이 현재까지 실적에 이미 반영되었고 신규 수주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재 수주 잔고, 향후 업황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 원자재 가격 수준을 감안해도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 추이와 강제 가격의 하락세를 고려했을 때 3분기 결산 시점에 하락한 강제 단가를 반영한다면 당장 3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만약 강제가 하락 효과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과 상승 이후에 수주분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구조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금년 7월 이미 연간 수주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으며 환경 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주 환경 역시 우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사의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조선가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조선 부문의 주력 선종인 LNG선의 성가 상승세가 가파른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오일뱅크의 신용대상 주요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2021년 현대오일뱅크는 석유 수요 개선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 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재고 시차 효과, 경제 마진 회복 등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 추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및 정제 마진의 상승에 힘입어 우수한 수익 창출력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급격한 정제 마진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2022년 7월 이후 경기 침체 우려와 그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정제 마진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나 공급망 혼란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제 정세나 수급 추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투자가 완료된 HPC 프로젝트의 실제 투자 성과와 더불어 비정유 부문의 실적 기여도 확대를 통한 정유 부문의 실적 변동성 보완 여부도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최근 IPO가 무산되면서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의 기회를 상실하였지만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영업 창출 현금을 바탕으로 재무 부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신용등급이 상향된 HD현대의 주요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사는 금년 6월 HD현대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기업보험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대보증 채무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 잠재적 재무 부담이 해소된 점과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효과가 강화된 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의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조선 부문도 향후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더불어 안정적인 별도 기준 경상 현금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추진 철회로 인해서 IPO 시 구주 매출을 통한 HD현대의 자체 재무구조 개선 기회가 무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된 현대오일뱅크로부터의 배당 유익과 더불어 자회사 지분 활용을 통해 점진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HD현대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조선부문 계열사들의 영업수익성 개선 시점과 더불어 향후 신규 투자와 주주 환원 목적의 자금 소요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 신용등급 현황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